일단 오늘 경기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가 패배하기도 했지만 플레이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기인하느냐를 생각하면 일단 마요르카는 공격할 때 이강인을 거쳐가야 좋은 찬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하게도 늘 기록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키패스, 전진 패스, 공격 지역으로 향하는 패스, 드리블 성공 횟수, 빅찬스 메이킹 횟수 등등 공격 찬스에 대한 기록이 이 마요르카에서 월등히 압도적으로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강인 선수에게 많은 패스가 들어가고 이강인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 이강인이 어쨌든 앞쪽에 있을 때 이강인이 볼을 받고 좋은 패스를 하려면 이강인한테까지 패스가 도달을 해야 되죠. 근데 이강인이 아무리 앞쪽에 위치해도 패스가 도달하지 않으면 이강인을 거쳐가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이 마요르카가 오늘 이강인 주변에 있는 선수가 어떤 선수였냐? 이강인 오른쪽에는 그르니에, 그리고 뒤쪽에는 자오메 코스타, 3백의 왼쪽에는 코페테, 요 3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변에 있는 3명의 선수가 패스나 볼 소유 능력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오메 코스타, 코페테, 그르니에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 입장에선 되게 답답한 흐름이 나온 거죠. 전방에 있어도 측면에 있는 자오메 코스타, 중앙에 있는 그르니에, 그리고 3백의 왼쪽에 있으니까 약간 올라와서 패스를 뿌려주는 코페테까지. 요 3명의 선수가 볼 소유도 안 되고 전방으로 패스도 안 되니까 이강인에게 애초에 패스가 전달되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이강인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측면에서 이제 자오메 코스타가 볼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패스가 뛰어 들어가는 방향을 향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강인이 지금 서 있는 위치로 볼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강인은 뛰어가는데 이강인 쪽으로 패스가 오니까 결국에는 이강인이 앞쪽으로 뛰어갔을 때 이강인의 뒤쪽으로 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이강인은 뛰어갔고 근데 자오메 코스타는 이미 이강인이 없는 위치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팀에게 볼 소유권을 헌납하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자오메 코스타가 볼을 잡을 때 이강인이 앞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자오메 코스타는 앞쪽으로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패스를 줍니다. 너무 정면으로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도 이강인은 앞으로 뛰어가는데 자오메 코스타는 이미 이강인이 몇 초 전에 있었던 그 위치로 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또다시 카디스에게 볼을 헌납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강인에게 패스가 들어갔다면 이강인이 여기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잡아서 안쪽에 있는 무리키에게 분명히 좋은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마요르카의 이번 시즌 리그 10위까지 있을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강인에게 패스하고 이강인이 볼을 받아서 찬스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무리키의 득점. 이게 마요르카가 지금 중위권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패턴인데 이 패턴 플레이가 애초에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강인을 거쳐가기만 하면 어쨌든 마요르카가 좋은 찬스가 나왔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이렇게 패스가 안 오는데도 패스가 한 번만 이강인한테 들어가면 이강인을 거쳐서 마요르카가 어떻게든 공격이 됩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이강인에게 오랜만에 볼이 들어가는 장면인데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뛰어 들어가는 자오메 코스타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넣어주죠. 뛰어 들어갈 때 타이밍에 맞춰서 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이 패스가 들어가니까 측면에서 마요르카가 크로스가 올라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든 이강인을 거쳐가면 마무리가 돼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페테가 올라와서 정말 이번 경기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볼을 잡아서 앞쪽을 향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크로스를 넣어주고요. 이 크로스가 정확하게 연결되면서 무리키 쪽으로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리키가 여기서 머리에 맞추는 데 성공을 하죠. 물론 이게 득점이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이강인을 거쳐가면 마요르카가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 참 좋은 스탯을 쌓고 있잖아요. 공격적인 스탯에서. 이렇게 볼이 안 오는데도 한두 번 볼을 잡았을 때 찬스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왜 이번 시즌 마요르카에서 정말 뛰어난 선수고 그리고 마요르카가 이렇게 공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팀들이 정말 수많은 팀들이 이강인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이강인 선수가
얼마나 좋으냐 보시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 팀 내 1위, 2위 마페오보다 4배 많은 기록이고요. 뭐 어시스트 팀 내 1위, 그리고 키패스 팀 내 1위, 키패스도 2위 자우메 코스타보다 거의 2배 많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들어간 패스 팀에서 2번째로 많은 선수고, 그리고 성공한 크로스 횟수 팀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크로스를 성공시킨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강인의 공격적인 기록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팀 내에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왜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에서 중요한 선수고 마요르카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내보내기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경기처럼 이렇게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가 가지 않는 장면들이 이번 시즌 내내 많았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건 몇 번 패스를 받지 않아도 패스를 받았을 때 확실하게 찬스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요 공격적인 수치만 좋느냐, 오늘 경기 보시면요, 이강인의 수비적인 플레이, 압박, 적극성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약간 지금 뒤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카디스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때 이강인이 순간적으로 이 카디스를 압박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압박할 때 이강인의 정말 지능적인 플레이가 뭐냐면 이강인이 그냥 정면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돌아뛰면서 카디스가 볼을 잡을 때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왜 가로막느냐? 이렇게 패스 루트를 애초에 차단해버리면 볼을 받는 상대팀 선수가 패스를 반대편으로 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쪽에는 이미 팀 동료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이강인 선수가 압박할 때 매우 영리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패스 루트를 막아버리니까 상대팀은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니까 안쪽에는 무리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리키가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는 데 성공을 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볼을 빼앗아서 이강인이 역습을 전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강인 선수가 압박을 하는 데에도 단순하게 그냥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할 때 정말 이 지능적으로 압박하는 플레이가 정말 늘어났고요. 이 장면 보시면요, 이강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 오른쪽에서는 그르니에가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프리킥 할 때 이강인 선수는 오히려 오늘 경기에서 오른쪽에서 프리킥이 올라올 때는 약간 뒤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세컨볼을 차지하려고. 근데 여기서 이 그르니에 크로스가 좋지 않아서 카디스가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때 이강인 선수가 살짝 뒤에 있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역습으로 뛰어갈 때 이강인도 같이 뛰어가요. 그리고 카디스가 패스를 전방으로 뿌려주는데 이강인이 정말 부지런히 따라가서 마요르카의 최후방에서 카디스의 공격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카디스의 역습을 이강인이 직접 막아 세우면서 볼을 빼앗아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강인이 볼을 빼앗은 다음에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다시 자신은 전방으로 뛰어들어가거든요. 왜 뛰어들어가냐? 마요르카가 볼을 잡자마자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냅니다. 왜냐? 전방으로 길게 볼을 걷어냈을 때 앞선에서 무리키가 공중볼 싸움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노리고 이강인이 뒤쪽에서 곧바로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리키가 이강인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이강인이 곧바로 역습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여기서 무리키가 공중볼 싸움에서 졌어요. 근데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어느샌가 이강인이 카디스의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장면을 보면 이강인 선수가 처음에는 프리킥 할 때 약간 뒤쪽에 머무르다가 상대의 역습을 빠르게 달려가서 차단한 다음에는 마요르카가 공격할 때 빠르게 올라가서 세컨볼 찬스를 위한 공간 침투까지 가져갔다. 엄청나게 뛴다는 소리예요. 오늘 경기 물론 마요르카가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는 허슬 플레이는 오늘 경기 역시 인상적이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떨어지는 세컨볼 찬스에서 카디스가 빠르게 달려가는데 이때 이강인이 계속 압박을 해요. 떨어지는 세컨볼을 경합을 하죠. 근데 여기서 카디스가 어쨌든 볼을 가져오거든요. 볼을 가져왔는데 이강인의 압박을 받으니까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강인이 또 이 패스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이강인의 압박을 또 받아서 다시 뒤로 돌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강인이 멈추지 않고 다시 압박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디스가 볼을 잡을 때 이강인의 압박을 받아서 여기서 카디스의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요 장면 보시면 이강인이 얼마나 이 마요르카에게 단순히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세컨볼 찬스 그리고 수비적인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이강인 선수의 장점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경기도 보시면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이 뛴다는 것 자체가 약간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스스로 어쨌든 자신의 패스를 활용해서 자신의 그 창의성을 활용해서 마요르카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오프 더블 플레이 그리고 상대를 압박하는 플레이 세컨볼 싸움에서의 볼을 가져오는 능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준 경기였다. 마요르카의 오늘 경기 결과도 안 좋고 경기력도 안 좋았지만 이강인 선수만큼은 오늘 경기에서 이 마요르카 내에서는 정말 좀 비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